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박미라입니다. 2014년도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약세로 흐름을 바꾸더니 현재는 1910포인트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며 540선에 안착하는 모습인데요. 기대했던 연말 효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도 지수 전망은 어떤지 또 투자 가능한 섹터는 어떤 쪽인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내용 화면으로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힘을 잃은 종목, 죽어있는 종목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시간이죠. 이드코의 CPR,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의 마지막 주식 거래일입니다. 오늘의 CPR 종목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주식 지수는 박스권 안에 갇혀있다는 점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는데 오늘 분위기는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크게 어제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하신 대로 2014년을 마감하는 장이 되겠는데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딘 그런 상황에서 조금은 아쉬운 장이 나왔던 그런 연말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재미난 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 상황들이 가격 제한 폭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살아남는 사람만 남게 되는 상당히 좀 냉혹한 시장으로 어떤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하시면서 내년 포트 구성에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하셔야 하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 CPR 시간에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지수 밴드 1950선까지 상승이 1차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슈가 어떤 거였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경제 문제라든지 유럽의 디플레이션과 더불어서 어떤 중국의 불투명한 그런 성장률까지 상당히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돌발 악재들이 어떤 그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크게 코스피 시장 대형주로는 승부 보기에는 조금은 타이밍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내년도에 일단 시장은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분위기가 어렵고 어떤 그 대형주로 수익 내기 힘든 시장일수록 시장의 자금은 코스닥 테마성으로 이슈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오히려 재료가 있는 종목들로 수익 내기 상당히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종목별 차별화 장세 내년에도 이어지는 만큼 포트 구성에 신중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CPR을 통해서 종목들에 대한 진단을 받으셔서 현재 트렌드에 맞는 어떤 그런 전략과 전술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CPR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의 방법이 있죠. 서울경제TV 이드코의 CPR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을 올려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전화는 3153-2611번,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올려주시면 빠른 종목에 대한 심폐소생이 가능하다는 점 인지를 하시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상담이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 상담이 올라왔는데요. 사연을 읽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성껏 해주신 종목 상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CPR 종목이 아니고요. 종목 분석을 부탁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삼성 SDS를 매수가 28만 4천 원에 신규 매수를 했는데요. 차트를 보니 충분히 조정을 받은 것 같고 과거 멘토님께서 단타로 추천을 해주셨던 기억도 나고 해서 매수해 보았습니다. 단기로 매수하기에 괜찮은 자리일까요? 종목 분석 한번 부탁드려봅니다라고 개미혁명님께서 개미혁명님도 벌써 이제 두 번째 상담이신 것 같은데 고정 시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삼성 SDS 일단 매수가는 상당히 좀 좋으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최근에 삼성 SDS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지수가 어제도 하락을 했죠. 어제도 하락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914포인트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 기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 오늘 어제도 1% 빠지고 오늘도 한 0.7% 정도 빠지고 있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그동안에 이제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지수가 1880포인트부터 거의 이제 12월 초가 되겠죠. 12월 초 중반에서부터 1880포인트부터 1950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 밴드로 잡았던 1950포인트까지 올라올 때, 지수가 올라올 때, 이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하락하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와주었죠. 일단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도 지수와 동반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었지만은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른 반대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그런 상승적인 모습들은 시장 대비 상반된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현재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 결국에는 그 바닥권의 상승폭을 확대했던 그런 주요 요인들의 하나가 기관들의 매수 주체. 지금 기관들의 매수 주체를 보시면 1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어떤 그 대량적인 그런 기관들의 매수세, 이런 매수세가 좀 나아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삼성 SDS가 하락했던 그런 주요 요인들, 이런 주요 요인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겠죠. 이런 주요 요인들이 어떤 그런 상암동에 건설이 되는 클라우드 기반된 데이터 센터, 이런 데이터 센터가 내년 2분기까지 완공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두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재료비라든지 부품비, 이런 부분들의 비용적인 어떤 그런 측면의 부담이 주가의 하락을 좀 부추겼었고, 또 다른 이제 주가의 하락을 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공모가 대비 일단 시작이 100% 정도 이상 상승했던 그런 상황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 부담 또한 주가의 하락세를 부추겼던 그런 이유가 이제 됐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IT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향후 성장성이 높은 어떤 그런 산업군에 속해져 있으면서 추가적인 사업 확대로 어떤 그런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0만 원 미만대 가격권에서는 상당히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기술적으로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앞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쌍바닥 구간이 되겠죠. 자, 쌍바닥 구간 2014년도 9월 달에 27만 1,000원대 27만 1,000원대 구간과 12월 28일에 형성된 바닥을 다진 27만 1,500원대, 그러니까 500원 차이로 저점을 2014년 9월 달과 저점을 500원 차이로 이탈하지 않은 이후에 현재 상승과 하락의 밴드적인 측면이 쭉 길게 옆으로 기면서 서서히 상단 이평선들을 우하향시키는 전형적인 에너지 응집형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타점은 상당히 저점 매수가 좋은 그런 구간이고 가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삼성 SDS, 이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심자분들께서는 쌍바닥, 앞에서 말씀드린 쌍바닥 27만 1,000원대를 중심으로 한 밴드가 현재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을 저점으로 잡고 서서히 분할 매집하는 전략으로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충분히 이 종목은 40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슈팅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현재 가격은 어떻게 보면은 못 볼 그런 가격이 높은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평균 단가를 최대한 낮춘 전략을 해서 홀딩하는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CPR 종목은 삼성 SGS였죠. 시장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와도 괜찮겠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올해 주식 거래가 종료되는 나페일입니다. 시장 여전히 힘이 많이 빠진 상태인데요. 코스피는 어제여서 오늘도 추가 하락에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소폭이지만 반등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오는 배경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리스발 정치적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보다 더 문제는 기관인 매도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발 불확실성이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한 변수였다면은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외국인 매도세도 970억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의 매도세는 2,300억 원 이상 출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말에 배당을 노렸던 프로그램 매수세가 1,000억 이상 출회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의 매도세가 650억 원 정도 출회되면서 코스피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수급 부담이 코스피 직접적인 변동성 확대 그리고 코스피가 1910선까지 내려오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불확실성은 좀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수급 악화가 어떤 악재가 불거졌다기보다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 높았던 만큼 후폭풍, 그러니까 매물 소화가 진행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1900선 지지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1910선에서 내려온 상황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지지력 확보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추가 매도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이 지나면 2015년 새로운 장이 또 펼쳐질 텐데요. 시장에서는 흔히들 1월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랠리를 기대한다는 분석인데요. 아직 변수는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내년까지 어떤 전략으로 임해보는 게 필요할까요? 네, 일단 1월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것 중에 유효한 것이 그러니까 오늘 나페일과 전년 나페일과 그리고 1월 첫 거래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 보면은 그 1월 효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 68%의 확률로 나페일과 그리고 1월 첫 거래일 수익률이 좋았을 때 모두 좋았을 때 1월 효과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일단 오늘 코스피가 약세 마감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는 1월 효과를 강하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연초 코스피 흐름 수급 상황을 체크해가면서 대형주 중심의 대응 전략은 좀 한 템포 늦춰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1900선 전후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은 유효하겠지만 1900선 지지력 테스트 지지력 확보 과정을 보고 좀 연초의 흐름을 확인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 중소형주 1월 효과는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1월, 2월달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어제 오늘 연 이틀 동안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2015년 1월에도 중소형주의 강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코스닥 업종 내에서도 IT, 반도체, 제약바이오, 의료정밀기기와 디지털 콘텐츠 업종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주의 1월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 자세하게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김지욱의 종목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지욱 멘토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추천받은 종목 4종목부터 살펴볼 텐데 먼저 NC소프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수차례 들고 오셨던 종목인데 역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장 막판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아 에스텍도 5,000원 중반까지 끌고 가보자 하셨던 종목인데 오늘도 시장 대비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두 종목 AS 받아볼게요. 네, 먼저 NC소프트 정말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하고 네.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진짜 NC소프트 하면 월봉을 한번 보시면 2011년도 38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어떤 모바일의 대응이 늦어져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네. 한때 뭐 12만 원까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저가 대비해서는 좀 오르긴 했지만 이제 없었던 그 잃어버렸던 성장성은 다시 모바일 쪽에도 회복을 한 상태고 그냥 모바일 단순한 그 모바일의 진입이 아니라 어떤 클라우드 세계 최초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 그런 모바일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존의 그런 온라인 게임에서도 굉장히 그 큰 폭의 성장이 이어졌습니다. 네. 올해는 그 기존의 그런 온라인의 모바일까지 지금 날개를 단 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프리미엄은 더 붙을 것으로 보고요. 네. 앞으로 이 종목은 제가 한 20만 원 돌파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할까 생각. 그 전에는 다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그다음 종목은 동아 에스텍이죠? 예, 동아 에스텍. 동아 에스텍 아침에 살짝 좀 밀렸던 적은 있는데 네. 바로 좀 회복을 한 상태고요. 예,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많지는 않은 대신 꾸준하게 그 기간에 소폭이나마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네. 그런 흐름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간에 크게 급등하거나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겠지만 그런 지금 중소형 건설 굉장히 건실한 건설사고 부채비율도 굉장히 적고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충분히 네. 지금 한 5,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여주고 지금 관심을 가져도 충분히 네.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우리산업이라는 종목이죠. 어제 10,000원 전후로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 대응해봐도 괜찮겠다 말씀하셨던 종목인데요. 오늘 무려 주가가 3% 이상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잘 매수하셨다면 꽤 수익이 나셨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반면 대림제지는 어제 시장 대비 선방했는데 오늘은 조금 안타깝지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산업은 이제 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특히 이제 전기차 쪽 네. 부품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어떤 히터나 그런 에어컨 쪽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3분기에 50%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성장한 종목은 이 종목이 좀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낙폭이 너무 과하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아무리 저유가라고 하더라도 전기차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기차는 할 수밖에 없고 친환경차, 연빅에서는 이건 핵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기회입니다. 지금 이럴 때 주가는 비정상적으로 빠졌을 때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고 지금 좀 어제 사셨던 분들은 3, 4% 정도 수익이 났겠지만 네. 아무래도 제가 좀 단기 위주로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최소한 그래도 12,000원까지는 한번 끌고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더 중기로 보면 14,000원 이상 보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조금 대림제주인데 어제 비해서 좀 밀리긴 했는데 이 네. 종목도 내년도 그런 골판지 시장 어차피 한중 FTA, 한 베트남 FTA 우리나라 지금 FTA 거의 허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 뭘로 싸겠습니까? 다 골판지로 싸겠고, 네. 또 온라인 직거래라든가 그런 부분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골판지 시장은 작년도에 좀 주춤을 했지만 올해 네. 회복 단계고 내년도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공정 개선에도 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내년 수익성도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주가 조정 잘 받은 상태고요. 지금 좀 조정받을 때 오히려 매직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림 제재까지 어제 추천받은 종목들 AS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단기 공략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이 벌써 2014년도 마지막 거래일이 됩니다. 어떤 종목들로 유종의 미를 걷어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은 좀 약간 업종을 좀 골라봤습니다. 업종 쪽에서 괜찮은 종목들. 어느 업종이 좀 주목하셨나요? 화장품이나 뭐 원료 쪽.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그럼 집중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죠. 예, 코스닥 위주로 좀 했고요. 코스닥은 뭐 하나 정도는 포함했습니다. 코스피 쪽도. 네. 예. 일단 ACT라는 종목입니다. ACT 뭐 굉장히 뭐 생소한 종목일 텐데요. 오늘 5%나 급등했어요. 좀 많이 오른 상태라 지금 들어가긴 좀 그렇고요. 예. 일단 화장품 원료 제조사고 그리고 또 특히 한방 쪽의 동산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모레포시픽에 홍삼 사포닌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아모레포시픽이 뭐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급성장을 하면서 동사의 수익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내년도 성장도 굉장히 좀 밝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매출액하고 뭐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해서 15% 정도 성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현재 동산 무차입 경영을 실현을 하고 있고요. 뭐 부채 비율이 뭐 7%도 안 될 정도입니다. 7% 안 될 정도고 현금성 자산도 꾸준하게 지금 쌓아가서 지금 155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쌍바닥 찍고 주가 최근에 화장품 종목들이 코스메틱부터 해서 코스맥스부터 해서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은 좀 완료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 완료가 됐다고 보여지고 동사도 이 정도 구간에서 쌍바닥 찍고 주가 좀 우상향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 매수에 가담하신다면 지금 여기서 좀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12,000원 초반대로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쪽으로 5일선 부근 12,000원 뭐 전후입니다. 거기 좀 기다려서 매수하시는 쪽을 권해드리고요. 예, 그 다음 종목은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 광동제약 뭐 비타 500. 그렇죠. 대표적인 상품이죠. 그렇죠. 뭐 쌍화탕. 쌍화탕 원조고 또 옥수수 수염참 여자들 뭐 V라인 뭐 만든다 그런 거 있죠. 또 제주 삼다수 많습니다. 그런 기능성 음료 시장에 거의 프리미엄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엔 또 뭐 프리미엄 한방 감기약, 광동 원탕이 이제 쌍화탕의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또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방 쪽에 오랜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그걸 활용한 여러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고 기존의 제품 라인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탄탄한 상태고 그렇다고 또 원료 의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또 소홀한 것도 아닙니다. 그쪽도 이런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뭐 기관 및 외인들이 뭐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고요. 한 7,000원대 전후부터 계속 기관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가 부침은 최근에 좀 한 11,75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이 구간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쪽으로 좀 권해드리고요. 1,500원 정도면 굉장히 지금 가격적으로 괜찮고 오히려 밀릴 때 좀 더 추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주가 등락폭은 왜 이렇게 컸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장 초반에 왜 이렇게 3%나 좀 올랐던데. 특별히 뭐 이유는 제가 아침에 굉장히 좋아서 그래도 이렇게 오늘 뭐 한 11,000원대 잘하면 돌파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건 뭐 좀 시장 밀리면서 같이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좀 코스피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오히려 밀릴 때 이런 종목은 사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소개해 주세요. 다음 종목은 C큐브라는 종목입니다. C큐브. 예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서 좀 수익이 많이 났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다시 한번 좀 매수 구간에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C큐브는 국내 유일의 뭐 진주 광택 안료 생산 전문 업체고요. 이런 안료 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화장품 뭐 자동차 외장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는 글로벌 화학 업체인 그 머크사에 이어 판상 알루미나 펄이라는 걸 또 개발을 성공했거든요. 이게
예, 자동차에 사용되는 건데 예, 굉장히 적용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예. 이미 국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나 봐요. 예, 유일한 업체입니다. 펄을 만드는 것은. 좀 바짝바짝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 펄입니다. 예. 이쪽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중국 쪽에서 그 중국 쪽은 펄을 굉장히 좀 많이 선호를 합니다. 중국인들이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중국 쪽 화장품용 원료 매출도 굉장히 급증세에 있고요. 9월 주가 급등 이후에 지금 한 40% 정도 조정받고 조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지금 한 10배에서 11배 정도로 해서 화장품 원료치고는 굉장히 좀 저평가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지금 기준에서 한 7,000원대 후반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합니다. 그다음 종목도 대봉 LS라는 종목입니다. 대봉 LS. 이 종목도 화장품이 의약품 원료 제조 업체입니다. 약간 그쪽으로 많이 집중을 그쪽으로 공교롭게도 한번 고르다 보니까 이 종목이 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자회사 통해서 또 어사료 및 뭐 식품 첨가물 시장에도 진출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전방사는 화장품이 뭐 의약품 쪽, 뭐 호조죠 지금 호조고, 그리고 또 어사료 매출도 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도에 약간 13년도에 주춤했다가 올해 좀 많이 급증한 상태고 연평균 10% 내외로 안정적으로 좀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예상 PR 14배 내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주가가 지금 재반등이 기대가 되는 구간으로서 최근에 외국인 매수도 좀 많이 좀 유입이 설설 되는 상태입니다. 기관 쪽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8,900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를 가담하셔도 되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11,000원 정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봉 LS까지 단기 공략주 소개해드렸습니다.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중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연말 따뜻하게 잘 보내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 2014년도 마지막 증시 끝나는 시간까지 정규 시간으로는요 30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으로는 거래가 되겠지만 보통은 많이 안 하시죠.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수가 빠집니다. 1916포인트까지 흘러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까지 정말 해외 증시랑은 결국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가 18,000포인트를 찍었는데 코스피 지수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내년도 어떻게 정부에서 정책을 유지할까?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요 고민을 해볼게요. 잘 보시면, 자, 내년에 미국에서 뭐 합니까? 금리 인상을 무조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내에서는 정책적인 어떤 포지션을 유지해야 됩니까?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국내에서 자금을 풀어줘야 된다고요. 그에 맞는 어떤 포인트를 국내에서 내놓아야 됩니다. 내놓아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국내 증시가 또다시 내년도에도 힘들어질 수 있는. 자,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를 2번이나 했어요. 연달아서. 그런데 지금 국내 증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CR도 안 먹혀요. 네.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거 지금 G20 나라 중에 우리나라 지수가요. 몇 번째로 많이 올랐냐면요. 19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꼴등이 안 올랐다는 소리예요. 네. 내년도에 어떻게 될까 참 힘든 시점이긴 한데 1월 효과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해봐야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또 그리스가 시리자당에 또 장악권이 된다면 장악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긴축 정책을 반대해버리니까 또 흔들리겠죠. 이미 어제 저녁에 끝난 그리스 증시는 어떻게 됐냐면 장중에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져 내려갔다가 결국 마이너스 3.9%에 마감했거든요.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정말 객관적으로 보건데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힘내셔야 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종목들 한번 잘 지켜보시고 대응 좀 같이 하자 이렇게 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힘들 내시길 좀 바랍니다. 아셨죠? 자, 제가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릴 건데요. 전화번호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문자로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수급 100점주입니다. SK이노베이션, LG이노텍, 아시아나 항공, KH바텍, 원익 IPS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보죠. 자, SK이노베이션이에요. 뭐 유가는 어제 좀 흔들렸죠? 하지만 올라갑니다. 어떻게 될까? 이게 정말 올라갈까? 바닥을 확인하는 중인가? 이런 고민. 유가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자, 지금 오펙에서는 어떻게 해요? 유가를 더 이상 하락하게 놔둘 수는 없어요. 내년 초부터 해서 점진적인 상승을 가지고 올 거란 말이죠. 천천히 올릴 겁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올린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까? 얼마까지 올린대요? 50달러 선인데 60에서 80달러 선까지는 내년 연말까지는 어찌됐든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찌됐든 하락 방어를 하겠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정유주들은 바닥을 확인했다는 그런 포인트가 생겼다는 거죠. 급하게 오르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오르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오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의 수급을 잠깐 체크해 보건데 뭐 오늘도 잘 들어오긴 해요. 기간이 얼마? 18,000주, 매인이 18,000주, 기간이 29,000주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급상황도 기간에 꾸준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좀 그래도 매도세가 멈춘 그런 포인트가 많이 보인단 말이죠. 조금은 더 이상의 하락은 안 나오기 때문에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은 약간 고민이 되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승을 주는 그런 포인트를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이노텍입니다. 자, LG이노텍이 오늘도 올라갑니다. 정말 좋은 모습으로 오늘 현재 2.7%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이 큰 수급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죠. 외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들이 12월 23일 날 10만 주 매수 땡겨주더니만 최근에 며칠 동안은 매도가 있긴 하지만 큰 물량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장 물량 외인이 한 9,500주 기관들 한 3,000주가량을 좀 매수해주고 있어요. 기타 법인적 매도가 좀 나가는 것은 오른쪽 끝에요. 조금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니네요. 그렇지만 흐름은 어떻게 상승 분위기를 좀 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만약에 금요일 시장 새해 첫날에 꺾여버리게 될 경우에는 조금 짜증나는 일이 발생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은 이거예요. 유럽에서의 어떤 사건, 안 좋은 일이 터지면 항상 그날은 유럽은 조용했어요. 하루나 이틀 뒤에
유럽 전역의 지수들이 빵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긴축에 대한 부분 반대하는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잖아요. 그러면 1월 초부터 해서 그리스로 인한 유럽 전역이 흔들리고 국내 증시는 더 흔들리고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급하게 이거를 좀 따라가기에도 참 애매합니다. 일단 지수가 흔들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LG노텍 어떻게? 일단 흐름은 좋지만 신규 접근은 안 되고 보유자분들만 가져가시고 그럼 팔란 소리야? 아니죠. 조정이 나오도록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음 오늘 급등한 종목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볼게요. 6.4%가 올라갑니다. 대한항공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1.7%가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땅콩이 어쩌건 저쩌건 상관없고 유가가 어떻게 해요? 빠진단 말이에요. 빠지고 있다면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또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 이제 비중을 줄이시고 빠져나오실 때가 됐다는 판단입니다. 더 이상의 올라갈 힘 자체가 사실 상당히 부족하지만 하나 큰 이슈는 1월에 나올 실적은 대박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주가가 올라가지만 그 포인트가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부분이고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오늘 아시아나항공의 수급 포인트 보자면 외인이 20만 주가량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이 10만 주가량, 기타 법인 쪽에서 4만 주가량을 매수해주는 아주 퍼펙트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하지만 투신권에서는 매도가 나가고 있죠. 최근에 수급상에서는 정말 잘 들어오던 투신권에서 매도가 나간다. 일단 오후장 끝나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흐름은 나쁘진 않은 모습에서 약간 걸리는 게 있긴 해요. 하지만 좀 상승이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 거의 마지막 자리라는 판단이에요. 이미 급등했습니다. 추가적인 급등 상황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실적에 대한 이슈를 한번 급등을 좀 주었다가 그게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지금 현재 아시아나항공을 오늘 따라간다는 전략은 많이 못 드실 수도 있는 전략입니다. 여차하면 빠져나오셔야 되고. 그래서 보유자분들만 잘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KH바텍 보겠습니다. 자, KH바텍도 최근에 계속 꾸준하게 연말 들어서 제가 거론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왜요? 거론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수급이 걸리니까 자주 가지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잘 보시면 수급 좋은 종목은 빠져나가더라도 다시 또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거기서 거기가 자주 걸리죠.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그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요. 자, KH바텍 최근에 급등했었죠. 자, 오늘장 수급은 외인이 상당히 많은 물량 매수해주고 있어요. 최근에 수급상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외인이 꾸준한 매수와 기관들이 매수하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인데 일단 외인들이 많은 물량 끌어주는 흐름인 거죠. 자, 근데 잘 보니까 KH바텍 고점 라인만 생각을 해봅시다. 거의 뭐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포인트에선 조정이 어떻게 해요? 나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 있지만 올라가더라도 무슨 구간이다? 슈팅 구간이 될 수가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KH바텍을 급하게 오늘장에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신 판단이고 오히려 이제 매도 관점으로 단계적인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놔두면 계속 올라갈 것은 확실해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조정을 이용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현 시점부터는 매도 관점에 대응이 필요하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익 IPS 볼게요. 자, 요즘에 이제 이쪽 반도체 장비주들이 급등을 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하이닉스의 반도체 쪽에 내년도 영업이익이요. 올해보다 2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증가되기 위한 첫 조건 라인이 늘어나야죠. 네. 뭐 중계 시안으로 시작해서 평택 시작해서 라인이 주구장창 늘어납니다. 거기에 핵심 수혜주들이 원익 IPS를 비롯해서 테스나 이오테크닉스나 유진테크나 이런 등등등의 종목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데 오늘장 수급을 보더라도 외인이 한 5만 주, 기관이 소량, 기타 법인 쪽에서 한 11,000주가를 매수해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도 좀 꼬였던 수급 자체가 외인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고 있는. 그렇죠? 기관이 팔다가 매수로 바뀌고 외인들도 같이 바뀌면서 주가가 어떻게 최근 들어서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익 IPS는요, 영업이익 실적이요, 벌써
3분기까지가 작년치를 넘어갔고요. 4분기 더해주면 대박이고. SK하이닉스와 삼성이 영업이익 20% 증가한다고 하죠. 원익 IPS나 그 외의 반도체 장비주들은 내년도 실적은 그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잘 지켜보셔야 돼요. 수급도 굉장히 퍼펙트하고 더 올라갈 수 있겠다.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SK텔레콤 269원님 반갑습니다. 288,500원에 20% 추가 매수 물어보셨어요. 보겠습니다. SK텔레콤을 28만원대 매수하셨는데, 자, 일단 배당은 받으신 거죠. 배당은 받으신 거고, 주가가 올라갈까 떨어질까에 대한 부분이죠. 단통법에 대한 결론. 이제 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어제인가요? 갤럭시 노트 3가 뭐 10만원대 아래로 살 수 있다. 결론은 이제 요금제를 10만원짜리 써야지만 그게 살 수 있긴 한데, 어찌됐든 보조금이 상당히 좀 늘어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바닥 포인트에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약간의 지금 추세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보자면 좀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걱정스러운 게. 좀 크게 볼게요. 주봉으로. 큰 추세에서의 포인트는 이런 정도 포인트가 나온단 말이죠. 이 정도 포인트가 나온다면 조정이 좀 나왔다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아요. 주봉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주봉상으로는 좀 흘러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좀 깨지는 모습이죠. 자, 수급 볼게요. 자, 수급 상황 보니까 오늘 외인들이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은 매도가 나가는데 수량으로 기관이 훨씬 많은 물량을 매도해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 수급 상황도 보니까 외인 매도, 기관 매수에 엇갈린 모습인데 기관이 매도로 돌아선 포인트가 어제부터 해서 나오고 있는 거네요. 기관이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또 개인이 사는 게 많이 나오니까 주가가 어떻게 밑으로 흘러내려가더라. 자, 결론은 뭐다? 지금은 추가 매수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개인의 매도로 돌아서는 포인트가 나오면 그때 다시 반등을 줄 겁니다. 일단은 지금은 흘러내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켜보자. 네, 파실 필요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5673님 이지바이오 5,460원에 40% 물타서 담으셨어요. 자, 그런데 참 징그럽다고 하셨습니다. 볼게요. 네. 5,460원이에요. 네. 참 징그러운 종목인데 정의 좀 드셨나요? 자, 최근에 아시는 거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구제역 발생했나요? 발생했답니다. 또 뭐 있죠? 조류독감 발생했다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전에 나왔던 이슈는 육계 가격과 돈육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말도 안 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 급등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고깃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조류독감하고 돈육 가격이 생겼어요. 그 조류독감이 생겼어요. 구제역이랑.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사 먹는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이요. 조금 이제 면역이 생겨가지고 조류독감이 어쩌고저쩌고 구제역이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 닭고기 요즘에 그런 인식 안 먹나요? 저 같은 경우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사 먹어버립니다. 예전이랑은 좀 분위기가 틀려요. 불과 1년 전에 사람들의 그 인식 자체 조류독감, 구제역에 대한 인식이랑은 좀 다른 분위기예요. 지금 상황이요. 그래서 돈육 가격이랑 육계 가격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지바이 어떻게 될까요? 실적은 올라가겠죠. 하나 뭐가 문제냐면 사료 이쪽 관련해서 원재료 값이 많이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오고 환율 부분도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가 상충하는 부분이지만 돈육 가격 올라가고 육계 가격이 올라가는 그 속도가 원자재 가격 뭐 올라가는 거나 그다음에 환율 올라가는 포인트보다는 훨씬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적이 어찌됐든 긍정적인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대신에 너무 많이 담을 필요는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적당히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면 이 종목은 못 먹어보다 5천 후반대까지는 가겠죠. 5% 이상 수익 나면 비중 좀 많이 줄이시죠. 5% 이상 수익 나면 비중을 10%대까지 낮출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40%, 20% 가져갈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현대산업 매수 의견인데요. 6650님 볼게요. 자,
많이 올랐다가 차트를 딱 봐도 윗골이 달려주고 오늘도 달려주고 마음에 들진 않아요. 올랐다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큰 그림에서의 이 친구의 매수 포인트는 어디예요? 여기였거나 여기였거나 흐름이 좀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매수 어디서 해야 돼요? 여기서 해야죠. 지금 무슨 구간인가요? 평행하게 맞춰본다면 이 정도 되겠죠? 무슨 구간인가요? 여기 포인트는 약간 좀 슈팅한 느낌 나지 않나요? 평행하게 맞춰본다면 볼게요. 평행하게 손을 이렇게 잡았죠? 올려볼까요? 이렇게. 그쵸? 여기 약간 조금 여기는 슈팅한 구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럼 현재 구간 때 어떻게 됩니까? 딱 봐도 어떻게? 내려왔다 올라가는 포인트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자, 최근에 수급상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급상 보니까 기간이 잘 들어왔네요. 근데 기간이 어제 매도가 나가고 오늘은요? 오늘도 기간 매도가 나갑니다. 이거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자리고 외인의 매수가 좀 최근에 다시 잡혔는데 외인이 매수가 잡혔는데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잖아요. 여기 최근에. 그러면 기간이 이 종목을 올리는 거지 외인이 컨트롤하는 종목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럼 기간의 매수가 다시 잡히기 전까지는 어떻게 들어가면 안 된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7239님 대우증권 14,000원 가지고 가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14,000원이에요. 와우 보겠습니다. 제가 왜 와우라고 했는지 아실 거예요. 14,000원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같이 보실게요. 선을 제가 그었어요. 보실게요. 여기 선이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서 사신 거예요. 여기서 사셨어요. 여기서요. 자, 크게 내려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바닥 좀 잡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4분기 실적은 좋습니다. 문제가 뭐냐? 정말 우리나라 지수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줘요. 2000포인트가 무슨 그렇게 힘든 부분이라고 한 2500 두고 조금 공방을 해야지 맨날 2000포인트 두고 공방해요. 우리나라는 몇 년째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는 국내 증시를 2300, 400까지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권사 친구분들은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엇갈리죠. 근데 사실 내년도에 여러 가지 이슈거리가 있지만 결국 내년도에도 증시를 사로잡고 움직일 거리는 뭡니까? 삼성입니다. 삼성의 그룹 재편이 내년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왜요? SDS가 5월 풀리고 제일모직이 6월 풀리고 특수관계인 지분들이 풀리는 시점들이 나오면서 그룹, 에버랜드도 마찬가지고 확 움직이겠죠. 그럼 그때 맞춰서 또 한번 시장의 이슈가 되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근데 대형 증권사들은 채권 보유고 때문에요. 채권에 따른 수익이 좋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괜찮거든요. 근데 참 애매합니다. 지금 마이너스 40%시죠. 약. 반등을 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 걸린다. 이렇게 정리해드려야 돼요. 제가. 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제서야 큰 그림에서 이제서야 내려가던 흐름이 좀 이제 바뀌어가지고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2년 기다리셨죠? 거의 3년. 그 정도 시간 주셔야죠. 빠진 만큼 시간 주셔야죠. 이런 그림 저는 예측해 봅니다. 올라왔다 내려왔다가 조정 끝난 이후에 다시 천천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요렇게 급등하지 않을까. 이때는 뭐다? 저는 지수가 3000포인트 가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만 되신다면 조금 이 종목은 가져가 보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14,000원 이상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127 하나님 웹젠 29,600원에 이고 29,600원에 웹젠은 29,600원 사셨어요. 요때 사셨죠. 뭐 최근에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이 정도. 자, 웹젠이 뭐하는 회사입니까? 전민기적 뮤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옛날에 이제 PC 버전으로 했던 게임이 모바일로 제대로 나와주면서
처음에 나왔던 거 실패했었거든요. 다시 잘 꾸미어서 나와서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서 그 이슈로 주가가 어떻게 급등했습니다. 많이 올랐죠. 네. 자, 웹젠은 엄마 회사가 어디예요? NHN엔터죠. 네. NHN엔터가 웹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로요. 이게 오를 건덕지가 이 흐름 자체가 이미 이렇게 많이 오르는 종목인데요. 9월이 얼마였냐면요. 9월 초에 7,000원대였는데 지금 4만원까지 갔다가 28,000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둘 다 열려 있습니다. 실적 개선 사항은 분명히 큰 종목인데 그에 따른 주가는 이미 영향을 받았다는 게 좀 걱정인 거예요. 비중이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으나 반등을 줘서 수익 구간으로 돌아서면 좋겠지만 일단 3만 원이 한계점이네요. 약간 조금은. 그래서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차라리 모회사로 좀 이동을 하세요. 네, 모회사로 이동하는 게 낫습니다. 엔턴 이제 아직 준비도 안 했어요. 이제 슬슬 갈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도 안 한 상황이거든요. 모회사로 이동하셔가지고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웹젠의 절반을 팔아서 NH엔터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좀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웹젠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다음 볼게요. 테라세미콘 매수 6226님 보겠습니다. 자, 테라세미콘도 오늘 시장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 어제도 해드리지 않았었나요? 그제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이렇게 추세상으로 이제 거의 하단 부분을 맞춰보거나 이 정도 포인트에 이제 맞춰본다면 아니면 제가 더 크게 그렸었죠? 이렇게도 잡았었죠? 네. 거의 뭐 바닥 포인트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라고 제가 의견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신규 매수 접근에 대한 또 질문이 왔는데요. 신규 접근은 매수 접근. 자, 오늘 장의 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잡히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요. 뭐 큰 물량은 아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저번에 한번 본 것 같지만 한 번 더 말씀드려보자면 개선사항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개선사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대비하면 아직까지는 갈 길이 턱없이 부족한 종목이긴 해요. 그렇지만 개선사항이라는 거 터난다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미 한 차례 올랐습니다. 자, 4분기도 실적이 개선사항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제가 접근을 해보는데 신규 접근은 하셔도 되지만 많은 수익을 노리시고 접근하시는 것은 약간 조금 제가 말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하게 파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적 개선사항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매수도 괜찮다라고 의견 드리겠지만 정말 분할 매수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다시 꺾여 내려가서 이거 여기 라인 깨서 얼마까지 17,500원 이탈해버리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가 17,500원 잡아드리고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게 될 경우 어디까지? 2만원까지만 보면 2만원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9,900원, 800원짜리가 매도 시점이 아닌가. 수익으로 따지면 한 6% 될 것 같아요. 네, 6, 7% 정도? 그 정도 노리시려면 들어가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차라리 다른 거를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도에도 제가 최대한 성심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많은 분들 수익 많이 나오고 계신데요. 또 새로운 종목으로 또 항상 말씀드리면서 내년도에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1910선 중반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 유지하고 있고요. 자, 2014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2015년 1월 2일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